손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처음 딱 시작할 때, 사실은 시작하기도 전에 꼭 알아야 되는 세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세금은 돈을 벌었을 때 이 번 돈에서 일부를 내는 게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 많이 해요. 아유, 세금. 사장님, 세금 신경 쓰지 말고 돈을 벌 생각을 하세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그때 절세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 말에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 촬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옷도 첫 단추를 잘 끼야지 옷이 예쁘게 입어지는 거잖아요. 단추 잘못 깨면 이거 뭐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옷 이상 끼고 다니는 거지. 이거 세금에서 첫 단추 잘못 깨면 세금 부탄을 막 두들겨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뭘 제대로 할까? 이런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내용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창업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금 3가지. 제가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줄였어요. 글자 따서 줄였는데, 참 개같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로 내셔야 되고요. 간이과세자로 하시는 게 좋고요. 네네네네. 제발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참 개같네가 이 4가지잖아요.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혼자 막 이렇게 고민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뭐 저한테 고객 되세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게 세무사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세무 지식이 없으면 세무사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세무사님 저 이번에 개업하는데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죠? 이러면 세무사들이 뭐라 그래요? 그 증빙을 잘 갖추시고요. 원래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뭐 내는 게 당연한 거니까 뭐 최대한 합법적인 한에서 절세하겠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잖아 이거. 이거 사실 막 동네에 지나가는 아저씨도 이 정도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참 개간내를 알았어.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세무사님, 제가 이번에 창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창업 감면되는 게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디서 해야 감면이 되죠? 저 이러이러한 사업 할 건데, 이거 감면 좀 되나요?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세무사한테 일을 줄 수가 있다고요. 이거 확인해서 회신 주세요. 이러면 전문적인 답변이 나오겠죠. 실제 제 사례인데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손 세무사님, 제가 이제 도소매업 좀 일을 할까? 아니면 그 도소매업이 이제 물건을 받아서 파는 거잖아요. 오프라인에서 팔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까? 아니면 내가 이걸 엮어서 광고 대행업으로 할까? 되게 고민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익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제 뭐 비슷하게 뭐 연애 한 1억 번다. 그래서 제가 1억 벌면은 도소매업은 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나이가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또 처음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도소매업, 일반 도소매업을 하게 되면 창업 감면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전자상거래업이나 아니면은 광고 대행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하나로 제가 지금 그 사람 세금 1억 정도 세이브 시켜줬어요. 1억 정도 세이브 시켜줬다니까요. 그리고 광고 대행업 같은 경우에 사람이 몸으로 뛰는 거잖아요. 그럼 혼자 막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이것도 기업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고정된 장소, 어떤 임차료를 내고 쓰는 고정된 장소나 아니면 직원을 뽑아야지 사업장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것도 상담해주면서 진짜로 세금 1억 정도 감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했다고 생각해봐. 이거 안 하고 이거 도매업이 한 1,000만 원 돈을 더 버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세금 감면 안 되면 뭘 1,000만 원을 더 벌어. 한 3,000만 원 이상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요. 제가 또 다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진짜 창업하기 전에 상담 하나만으로 세금 2억 줄인 적도 있어요. 거짓말 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캡처 떠서 보내줄 수도 있어. 뭐냐면 창업하는데 제가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끝나고서 세무사님 커피 한잔 하시죠?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간 있으니까 한잔 해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저를 사주면서 이런저런 물어봐요. 이렇게 영혼을 빼고 답변했어요. 증빙 보셔야 되고요. 뭐 하셔야 되고요. 너무 뻔한 얘기고 뭐 머리에 쓸 게 없으니까.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대표님 근데 어디서 개업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일산에서 하려고 합니다. 일산이요? 광고 대행업인데 장소가 중요해요? 장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그러면 고양시 가서 하세요. 고양시 가서 하시면 세금이 100% 감면돼요. 그런데 일산에서 하게 되면 50%만 감면돼요. 수도권에 따라서 이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분 때문에 감면 총 받은 게 한 2억 정도 감면 받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창업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우선 첫 번째 창업 감면부터 볼게요. 첫 번째 창업 감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내가 지역을 임의로 좀 선택할 수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음식점업이라던가 뭐 제조업 뭐 이런 경우에는 지역을 선택하기가 많이 어렵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광고 대행업이나 뭐 일반 무장업 창업, 전자상거래업을 해요. 이러면 사실 크게 뭐 지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감면되는데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인천 살아. 송도 100% 감면이에요. 그럼 송도에다가 소호사무실 얻은 다음에 거기로 출퇴근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출퇴근 하셔야 돼요. 사업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일을 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창업 감면이 100% 되는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되면 감면이 되는 거죠.
아, 세무사님, 저는 청년이 아닌데요. 청년이 아니어도 수도권 외의 지역,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송도라던가 아니면 뭐 남양주라던가 아니면 나머지 진짜 수도권 아니라고 생각되는 지역들 있잖아요. 경기도권 밖에 벗어나가지고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50% 감면해줘요. 세금 50% 감면 진짜 엄청난 거예요. 1억 5천 벌면 세금 5천만 원이라니까요. 50% 감면이면 얼마 감면이에요? 2,500만 원 감면되는 거예요. 진짜 엄청 큰 혜택이에요. 제 생각에 이거 말도 안 되는 혜택이야, 진짜. 내가 창업을 해. 근데 창업 감면을 공부 안 하고 창업한다? 제 생각인데 이거는 사업가 마인드가 좀 부족하신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가장 돈이 많이 나가는 것 중 하나인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창업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역별, 지역 요건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있죠? 이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도 사업자를 내면서 감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프리랜서 감면이 안 돼요. 프리랜서 왜 감면이 안 되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잖아요. 창업 중소기업이라고요. 기업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기업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론서에 보면 기업이라 함은 어떤 고정된 장소가 존재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고용을 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프리랜서야, 감면이 안 돼. 근데 나는 세금을 세이브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정된 장소 잡으면 되지. 집에서 일 안 하고 사업장 계약해서 사업장 가서 일하면 돼요. 소사무실도 고정된 사업장이에요. 그게 아니면 내가 사람 안 뽑으려고 생각했었어도 감면 때문에라도 주 15시간으로 해서 월급 100만 원 주고 사람 뽑으세요. 채용해서 감면 받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류의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거요. 반드시 알아야겠죠. 이 사업을 운영을 하다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 이때 저한테 진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세무사님 그 관리하기 좀 힘든데 그냥 사업자 등록증 하나에 업종을 추가하면 안 돼요? 제가 전자상거래업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광고대행업도 하고 싶어. 이 사업자 등록증에다가 전자상거래업이랑 광고대행업 2개 다 해도 돼요? 뜯어 말립니다. 무슨 안 돼! 그러지 마! 안 돼! 뜯어 말려요. 왜 뜯어 말리냐면 내가 만약에 전자상거래업을 A라는 사무실에서 일을 해요. 근데 내가 광고대행은 B라는 사무실에서 또 따로 일을 해. 이러면 사업자 등록증이 2개로 쪼개지거든요. 이렇게 따로 일을 해야지 새로 창업하는 광고대행업도 5년간 세금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내가 도소매업을 하면서 내 전자상거래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광고대행업을 추가하잖아요. 그러면 업무가 확대됐다고 봐요. 손진호 세무사는 전자상거래 물건 팔다가 여기서 이 소스를 이용해서 새롭게 광고대행업을 하는구나. 업종이 확대됐네. 이건 창업 아니지. 창업 아니에요. 이건 개업으로 봐요. 새롭게 뭔가 업을 시작한 걸로 보지 창업으로 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면이 안 돼요. 이 창업에 대한 규정이 생각보다 엄청 까다로워서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다 챙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막 뭐 부업을 한다던가 엔잡너? 부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무자본 창업, 소자본 창업 그것도 아니면 막 자본력 투입해서 창업을 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럴 수 있어.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내년부터 좀 해보고 싶어. 근데 내년에 내가 창업 감면이 안 되는 나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올해 해야지. 올해 감면이 되는 날이면 일단 사업자 등록증 내고요. 조금이라도 매출 일으켜요. 손해보더라도. 그리고서 제대로 된 사업은 내년부터 하면 돼. 여러분, 법은 도덕적이지가 않아요. 법은 어떠한 규정에 대해서 딱 그 규정에 맞으면 오케이인 거고요. 그 규정에 하루라도 벗어나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요. 하루 차이로 감면 못 받으면 이거 얼마나 슬픈 얘기야. 근데 아무리 막 국세청 붙잡고서 이거 말이 됩니까? 도덕적으로 하루 차이 때문에 감면 못 받는 게 말이 됩니까? 하더라도 여러분 세무 공무원들이나 국세청에서 뭐라고요? 내 마음 닦아신 거 이해해요. 근데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네요. 그러니까 법은 알아야 돼요. 법은 무지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개인사업자. 참 개간 내에서 개죠. 개인사업자를 하세요. 법인사업자랑 개인사업자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실 수 있어요. 보통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법인사업으로 하는 게 진짜 사업가라고 하는 인식이 있죠. 개인사업자는 약간 자영업자 느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사업자보다는 그냥 개인사업자로 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조금 약간 소규모 사업자 느낌이잖아요.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 그때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법인사업자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이유는 3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첫 번째, 대출 문제. 법인을 잘 관리해서 대출을 많이 받겠다. 아니면 두 번째, 투자를 받겠다. 어디 외부라던가 정부로부터 투자를 받겠다. 마지막 3번째, 정부 사업에서 내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 그때는 법인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법인을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개인사업자를 하세요. 개인사업자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를 하시다가
1년에 내가 순수익이 한 8,800만 원 넘게 번다라고 하면 그때 법인사업자 좀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면 돼요. 8,800만 원 정도 최소한 넘어가야지 세금적인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왜 제가 자꾸 개인사업자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법인사업자보다 이 사업자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요. 하물며 우리 기장료만 하더라도 세무사한테 장부 작성해주세요 라고 주는 기장료만 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훨씬 쌉니다. 나라에서는 이렇게 봐요. 야, 개인이 영세한 사업자들부터 큰 사업자들까지 있지. 야, 그럼 영세한 사업자는 약간 지원을 해줘야겠네. 다양한 혜택이 개인 사업자가 훨씬 많아요. 왜? 영세한 사업자는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요. 근데 법인 사업자는 매출이 빵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원 안 해줘요. 왜 그럴까요? 법인은요, 여러분, 법으로 된 인격체를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손진호는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인격이 생겼잖아요. 손진호라고 인격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해요. 근데 법인은 법으로 등기를 치면서 법으로서 인격을 부여해준 존재란 말이에요. 이렇게 각 잡고 법인이라고 하는 애를 태어나게 만들면서까지 사업자를 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대로 각 잡고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뭐 혜택이 없어요. 소규모고 나발이고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를 하세요. 이거 엄청 커요. 자, 마지막으로 참 간이거세자 하세요. 간이거세자 내세요. 이거는 무자본 창업가나 소자본 창업가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자와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두두둑 해서 사업자랑 거래를 하잖아. 그러면 간이거세자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자상거래업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 뭐 인사를 통해서 고객한테 물건을 판다던가 소비자한테 뭔가 물건을 팔잖아요. 그러면 간이거세자가 거의 무조건 유리합니다. 원래 부가가치세법은 이론상 간이거세자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이론상 모순이야. 되게 구멍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문제점을 만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간이거세자가 있는 줄 아세요? 부가가치세법은요, 증빙 싸움이에요. 증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영세한 사장님들은 증빙을 못 맞춰. 그래서 나라에서 영세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간이거세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의 구멍이라고요. 혜택이 이만큼 큰 구멍이에요. 무조건 해야지. 여러분 무자본 창업하게 되면 제가 나중에 간이거세자 유지하는 법 이런 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혼자 사업하다가 만약에 사업 커지면서 나랑 같이 좀 할 사람이 있어. 새롭게 낼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 급여를 주는 대신에 실제로 같이 공동사업해. 9대1이든 8대2든. 그래서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또 간이거세자 낼 수 있거든요. 이런 류의 방법들이 좀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거는 간이거세자가 어지간하면 세금이 세이브가 됩니다. 자, 오늘 다 설명드렸어요. 창업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거 3가지 뭐라고요? 에이, 참 개같네. 마지막 내는 뭐라 그랬어요? 세무사한테 물어봐라. 내가 쓰던 세무사 아니면 그냥 상담료만 내더라도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간이거세자 얘기했잖아요. 기억날 거 아니야. 간이거세자 하는 게 유리하겠네? 인터넷 찾아보고 찾은 내용이 정말 맞는지 세무사한테 한번 확인받으면 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면서 사업을 준비해야지 세금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